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유도 봐야죠. 외부 보온 덮개를 덮는 이유. 이유는 좀 뭐 명확합니다. 다들 아시죠? 외부 보온 덮개를 덮는 이유는 이제 가장 큰 원인은 하나죠. 추우니까. 추우니까 덮어주는 겁니다. 벌들을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추우니까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겨울에 옷을 왜 두껍게 입냐? 하면은 추우니까 두껍게 입지. 그걸 왜 물어봐? 라고 하시면 되는데 그 추우니까에 여러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원리나 혹은 해주면 좋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알아야지 양봉을 잘하기 때문에 이유를 굳이 설명드리려는 겁니다. 자, 1번 이유. 어, 날씨가 추워져서 벌들이 그 온도 유지를 하기 위해 너무 많은 열을 내 단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가 덮어줍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은 벌들이 봉구를 틉니다. 봉구를 튼다는 것 자체가 추워서 트는 거긴 한데 또 왜 트느냐? 봉구를 틀면은 자기들끼리 이 뭉쳐있는 밀도가 높아지고 간격이 좁아지게 됩니다. 밀도가 높아지고 간격이 좁아지면은 벌이 날개짓을 해서 내는 발산하는 열이 옆으로 전달되기가 좋죠. 그리고 나도 열을 냈을 때 그 열이 옆에 있는 놈도 같이 내고 있으니까 시너지 효과도 받고 훨씬 보온이 잘 됩니다. 그래서 벌들은 봉구를 만드는 건데 이때 벌들은 자기 체력을 써서 열을 냅니다. 체력을 계속 쓰다 보면은 수명이 줄어들죠. 안녕하세요. 예. 수명이 줄어들게 되면은 겨울을 채 못 나고 단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또 열을 너무 많이 내는 것을 막기 위해 요 외부 보온재를 씌워주면 된다. 에너지 소모를 막기 위해 보온재 씌워준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벌들이 너무 많은 열을 냅니다. 즉, 벌들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에너지를 사용하면은 요거 아셔야 돼요. 먹이를 소모합니다. 그걸 막기 위해 또 보온재를 씌워주는 겁니다. 우리가 날씨가 너무 따뜻하고 겨울이 안 찾아오면은 먹이를 많이 먹어 들어가서 그 벌통이 가벼워진다라는 걸 알잖아요. 하지만 반대로 너무 추워도 먹이를 또 많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양봉이 이게 항상 문제예요. 아, 이게 따뜻하니까 먹이를 많이 먹는다. 그러면 완전 춥게 내버려 둬라. 완전 춥게 내버려 두면은 해결이 되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너무 추우면은 또 먹이를 좀 많이 먹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춥지도 않고 너무 따뜻하지도 않은 어떤 중간선을 찾아서 우리가 월동을 줘야 된다는 게 항상 이게 양봉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 중간 지점을 찾는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보면은 과보온에서 따뜻한 것보다 추운 게 먹이 소모는 훨씬 덜 하고요. 또 너무 추운 것보다 어느 정도로 이제 온도가 벌통 내부 온도가 유지되는 게 먹이 소모는 또 덜 합니다. 그래서 굳이 선택을 하자면은 과보온에서 따뜻하게 만드시는 것보다는 좀 춥게 내버려 두시는 게 먹이 소모를 이제 덜 하는 길이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고, 단 이제 너무 추워도 먹이가 우리 생각보다 빨리 소모되기 때문에 또 보온재를 씌워주는 이유가 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문으로 향하는 빚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요렇게 외부 보온재를 덮게 되면은 소문을 좀 어느 정도 가리게 됩니다. 소문을 어느 정도 가리게 되면은 요 소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줄어들어 가지고 벌들이 나와서 활동하는 그런 활동 의향을 좀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 보온재를 덮어준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외부 보온재를 덮어주는 이유는 정리해 보면은 추우니까인데 추웠을 때 소문으로 향하는 빛을 줄이는 역할도 할 수 있고 벌통에 단열을 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덮어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부 보온할 때 또 주의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막 덮으시면 안 됩니다.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자면은 1번, 너무 일찍 덮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유는 과보온이 될 수 있어요. 외부 포장을 너무 일찍 해버리면은 얘네들이 바깥의 찬 공기를 느끼는 게 늦어지게 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벌들은 일조량이 줄어들고
기온이 낮아지고 요런 거를 다 자기들이 느끼고 계산을 한다고. 그래서 일조량이 줄어들고 기온이 낮아지면은 자연스럽게 지방이 많은 월동벌을 알을 낳게 됩니다. 월동벌을 만들게 되는데 그 외부 기온을 좀 제때 못 느끼게 하면은 벌통이 필요 이상으로 따뜻해집니다.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과보온이에요. 과보온을 하게 되면은 월동에 늦게 들어가서 먹이 소모도 빨라지고 체력을 계속 쓰기 때문에 수명도 짧아집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 덮어서 과보온하는 피해를 막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쥐 피해도 있습니다. 쥐 피해. 월동 포장을 빨리 하게 되면은 쥐가 벌통에 서식지를 틀게 돼요. 쥐도 겨울이 오게 되면은 너무 추워지기 전에 굴을 파거나 자기 은신처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은신처는 쥐도 이제 따뜻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따뜻할 수 있는 공간을 주로 찾게 됩니다. 쥐가 그 공간이 따뜻해지기 때문에 거기 벌통에 와서 자기의 그 서식지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큰 쥐가 올 때도 있고 작은 쥐가 올 때도 있는데 큰 쥐가 오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우리 나무통, 벌통 위에 뚜껑에 환기구 있잖아요. 환기구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거기를 막 갉아먹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벌통 위에, 내부 포장재 위에다가 둥지를 틀게 되고, 좀 작은 쥐, 진짜 새끼 쥐 같은 경우에는 벌통 안으로 들어와요. 그 소문으로 들어와가지고 벌통 안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벌통을 딱 보면은 요 사진으로 보면은 어 요만큼은 요거 소비를 채워놓고 이만큼은 빈 공간이잖아요. 이 빈 공간 여기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성장을 해요. 여기서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쪽으로도 왔다 갔다 해가지고 소비를 막 다 파먹어 놓습니다. 그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월동 외부 포장을 너무 빨리 하지 마시라라고 알면 되겠고, 아, 우리 봉장은 올해 쥐 피해가 너무 많았어. 올해 유독 겨울에 쥐가 많았어. 여기 쥐가 잘 살았나 봐. 이런 말씀 하시는데, 뭐 실제로 쥐가 많이 번식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농장은 대부분 월동 포장을 일찍 덮어서 쥐가 일찍 찾아왔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먹이 소모,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먹이를 소모하기 때문에 너무 빨리 덮으면은 안 좋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2번으로는 위아래를 꽁꽁 싸매지 않아야 합니다. 어, 사진에 아까 보여드렸죠. 어느 소재를 쓰던 어느 방식으로 덮던 요 사람들 공통점이 이렇게 소문은 드러내놓습니다. 소문은 드러내놓는다는 건데 소문을 막을 정도로 꽁꽁 싸매버리면은 환기가 안 됩니다. 환기가 안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벌통 안에는 습기가 드글드글 하게 된다고. 습기가 이제 위로 올라가서 물방울로 변한 다음에 벌한테 뚝뚝 떨어집니다. 벌 몸에 지속적으로 습기가 닿고 물방울이 떨어지게 되면은 벌은 몸으로 숨을 쉽니다. 몸으로 배로 숨을 쉬거든요. 배가 숨구멍이 막히게 돼요. 사람이 숨 쉬는데 숨 쉴 틈도 안 주고 목구멍에다 계속 물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에 있는 숨구멍이 막히게 되면서 숨을 못 쉬고 죽게 되고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계속 차가운 물이 벌 몸으로 떨어지면은 추위가 계속 느껴지고 얘네들이 계속 열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벌한테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습기가 안 차게 하기 위해서 너무 위아래로 꽁꽁 싸매지 않고 꼭 구멍을 내주셔야 되고 습기가 벌 몸에 닿는 것도 닿는 건데 빈 공간에서 습기가 떨어지게 되면은 바닥에 떨어져서 그게 바로 곰팡이가 됩니다. 곰팡이가 되면은 월동 나면서 전멸해요. 벌한테 자꾸 안 좋은 포자가 벌한테 가기 때문에 전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아래를 꽁꽁 싸매서 통풍이 저해되는 일을 방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통풍이 안 되다 보면은 내부에 과습 피해가 오기 때문에 과습되지 않도록 꽁꽁 싸매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도 그런데 양봉을 완전히 옛날부터 하셨던 분들 혹은 좀 너무 새로 시작해가지고 외부 포장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모르는 분들 같은 경우에 공통점이 있는 게 집에서 안 쓰는 이불 가지고 벌통을 뒤에서부터 앞에까지 폭 덮어놔요. 폭 덮어놓고 심한 분들은 그걸 줄로 묶어 놓습니다. 묶어 놓고 월동을 나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통풍을 막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묶어 놓더라도 집에서 안 쓰는 이불로 덮어 놓더라도 항상 뒤는 다 덮되 앞에는 통풍이 되도록 소문을 다 가리진 않는 선에서 덮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봤을 때 내부 포장, 월동 포장은 내부 포장과 외부 포장을 다 아우르는 말이라 그랬죠. 내부 포장도 한번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내부는 이제 소비 벌 매수만큼 이렇게 붙여주시고, 요 소비 배열 관련해 가지고도 말이 많은데, 어떤 분들은 중앙에 놓는 분들도 계십니다. 벽에 안 붙이고 중앙에 놓는 분들도 계세요. 중앙에 놓으니까 벌이 중앙에 뭉쳐서 더 잘 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벽에 붙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굳이 저기 중앙에 안 놓고 벽에 붙이는 편이어가지고 계속 벽에 붙여두고요. 이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배열을 중앙에 하게 되면은 벽에 이제 겨울에는 얘네들이 추워서 잘 날지도 못하고, 또 벌들은 집 안에 들어와서는 크게 날질 않습니다. 입구에 딱 들어오고 나서는 기어다니는 편이에요. 그런데 애매한 시기에 벌들이 좀 막 난놀이, 이번 주처럼 낮에 햇살이 워낙 강렬해서 난놀이 다니고 이런 시기에 벌들이 집에 들어와서 올라오려면은 요 벽을 기어서 올라옵니다. 벽을 기어서 올라오는데 소문 쪽 벽을 기는 경우도 있지만 옆쪽 벽을 기어서 올라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중앙에 놓게 되면은 옆쪽 벽을 기어서 올라오는 애들이 탈락하는 현상이 종종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고, 가운데에다 배열시켜 놓고 양옆에다가 보온재를 껴주면은 확실히 가운데가 보온이 잘 되기 때문에 보온이 좀 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벽에 붙이면은 일단 장점이 기어 올라오기 좋겠죠. 그래서 낙봉이 좀 생각보다 눈에 안 보여요. 하지만 요 벽에서 오는 냉기를 고스란히 받게 된다. 요 소비, 요 첫째 소비가 벽에서 오는 냉기를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첫째 소비가. 그래가지고 요 소비에는 벌들이 잘 안 붙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이 소비 건너뛰고 두 번째, 세 번째 소비에 벌들이 붙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열은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주로 한쪽 벽에 붙이는 배열을 주로 사용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하는 벽에 붙이는 이 배열로 해서 봤을 때 이렇게 소비 벌 매수에 맞춰서 소비를 넣어주시고, 한쪽은 고스란히 비워주시는 거예요. 한쪽은. 이쪽은 고스란히 비워주시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무언가를 이빠이 채워놓고 따뜻하라고 어떤 걸 채워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필요가 없는 이유는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 월동 날 때 얘네들이 좀 더 따뜻하라고 여기 이 빈 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그냥 요 보온재를 싹 아예 꺾어버리면은 습기가 나갈 데가 없어져요. 습기가 나갈 데가 없어져서 이 습기가 요 소비 위에 좀 맺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소비 위에 약간 습기가 차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겨울 월동 날 때는 그냥 요 빈 공간을 꼭 놔두는 게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은박지를 좀 한 두 개 정도 넣어가지고 벽에 딱 붙여줘서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걸 다 채워주실 필요는 없어요. 은박보온재를 벽에 붙여서 뭐 두 개 정도 놔주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내부에서 은박보온재를 넣어 놓으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서양 사람들이 벌통을 밖에서 이렇게 사방으로 두르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보게 되겠죠. 서양 사람들도 위에다가 흡습할 만한 또 보온이 될 만한 자재를 올려놓는다 그랬죠.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그 흡습도 되고 보온도 되는 자재는 요 내부 보온 덮개입니다. 아까 봤던 외부 보온 덮개, 외부 보온 덮개를 벌통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잘라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양봉 자재 파는 데 가서 다 구매하시면 됩니다. 요거 그냥 구매해서 쓰는 게 편하니까 무조건 구매해서 쓰세요. 요런 거를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요런 걸 올려놓을 때 이제 내부 포장 올려놓을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내부 포장 위쪽에 덮는 거는 딱 두 가지, 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흡습과 보온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천개포를 사용합니다. 천개포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도 천개포 덮어놨죠, 제가. 천개포를 사용하기 때문에 천개포를 통해서 흡습의 효과를 봅니다. 흡습의 효과를 보고 그 다음에 내부 보온 요 덮개를 통해서 보온의 효과를 노린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모두 다 덮어주시면 되겠고, 비닐개포는 절대 씌워놓지 마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월동 날 때 궁금해서 가끔 뚜껑 열어가지고 만져보시면은 꼭 요 내부 보온 덮개에 벌이 없는 부분, 벌이 없는 요 부분에
물이 묻어가지고 축축해져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습기는 벌통 위로 올라온다고. 올라온 습기가 요 내부 보온 덮개까지 저기 면계포를 적시고 그 다음에 내부 보온 덮개까지 적신 겁니다. 즉 면계포랑 내부 보온 덮개가 흡습을 해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습기가 위로 나가서 다 흡수가 되도록 비닐계포 이런 건 절대 덮지 마시고 천이나 내부 보온 덮개 같은 이런 소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비닐계포 덮어 놓으시면은 월동나고 뚜껑 열어봤을 때 지옥을 보실 거예요. 안에 곰팡이가 너무 많아서 휴지로 닦아낼 정도로 지옥을 보실 겁니다.